창의적 체험활동, 자동 봉지는 한 번씩 끊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자율활동입니다. 자율활동이 무엇이냐면 본인이 열어놓은 게 아니라 학교에서 어떠한 정책적인 활동을 열어놓은 것을 우리 친구가 얼마큼 잘 보냈느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 내용에는 여기는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교에 하는 활동이 있다면 우리 친구는 어떤 것을 하는 게 좋으냐라고 하면 바로 이런 것을 하는 게 좋아요. 여기 첫 번째 보시면 1학기 학급회장으로 학급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를 친구들과 협력하고 해결하며 써있죠. 그런데 간혹 학급회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괄호의 기간까지만 써있고 뒤에 아무 내용이 안 써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상급 학교에서는 학급회장을 했지만 우리 친구의 장점이 보이지 않는 기간이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소름인 부분이고 우리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지 않은 것은 뭐 적당하니까 안 했겠지가 아니라 상급 학교에서는 최악의 상황으로 생각합니다. 안 좋았을 거야. 안 좋았으니까 안 썼을 거야로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쓰여지고 우리 친구의 특성이 보여줘야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자율활동 포인트를 말씀드렸고요. 동아리 활동입니다. 자, 동아리 활동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항상 말씀드렸던 꿈에 관련된 거 한 개, 끼에 관련된 거 한 개를 가지고선 두 가지를 잘 활용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가 진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1번은 꿈, 2번은 끼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동아리 꿈에 대한 동아리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괜찮았다라고 하면 2학년 때 한 번 더 하던가 아니면 한 가지 기회가 주어진다면 2학년 때는 끼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거죠. 재밌어 보이는 활동. 자, 이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 친구들은 진로에 대한 희망이 점점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학년 때 끼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2학년 때 꿈에 관련된 활동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만약에 우리 중학교랑 고등학교가 우리 친구가 원하는 동아리를 무조건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리를 직접 진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동아리를 떨어져서 또는 뺑뺑이로 이상한 동아리 들어갈 확률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동아리는 무조건 진로에 관련된 걸 1번으로 하고 만약에 떨어졌을 경우엔 재밌을 것 같은 건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 그러면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냐? 지도교사가 좋은 분, 그리고 동아리에 대한 전통이 있는 곳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게 학생도 훨씬 더 풍부해진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동아리는요, 두 가지 동아리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정규 동아리, 두 번째로 자율 동아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정규 동아리보다 자율 동아리가 더 중요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둘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정규 동아리는 학기 시작 전에 담당 선생님들께서 내가 이런 주제로 이런 기간을 가지면서 이런 활동을 하는 동아리를 할 거예요 라고 학교에서 딱 정해놓은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정규 동아리는 창체 동아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자율 동아리 이런 거죠. 선생님 저희가 정규 동아리 하고 싶었었는데 저희가 마음에 드는 너무 뾰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몇 명 모아서 우리 같은 동아리 할 친구들을 모아서 우리끼리 이걸 할게요. 대신에 선생님 한 명이 저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지도교사를 제가 획득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동아리는 사실 자율 동아리가 더 컸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정성 문제에 시비가 들어가서 어떻게 동아리라는 것을 애들끼리 그렇게 영화도 아니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저게 취소가 됐고요. 이제 자율 동아리는 동아리명과 30자만 기재가 가능해졌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정규 동아리하고 자율 동아리 그러면 어떤 동아리 들어가야 되는데라고 말씀드리면 무조건 일단 정규 동아리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라. 그런데 없으면 그 다음엔 자율 동아리도 하나 정도는 해봐라 라고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정규 동아리가 좋은 학교는 어디? 교사, 학교, 그 다음에 외부 행사 등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다양한 활동들이 가능한 동아리를 선택하기 좋고요. 그리고 동아리 딱 보고 나면 어떻게 외부대에 나가거나 아니면은 뭔가 화보 같은 거 보나 회보를 봤을 때 화려한 부분들이 있고 전통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은 그 동아리 들어가는데 그보다 선제는 뭐다? 진로에 관련된 거. 네, 말씀드렸고요.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엔 만약에 열정이 넘치는 친구들끼리 있다면 한 번쯤 모여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한번 쫙 풀어내면 좋겠다 정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 말씀드리면요. 사실 자율 동아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기준으로 자기소개서가 대입에선 폐기가 되고요. 고등학교도 이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지만 고입에서도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은 혹시나 자소서가 폐지될 확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입이랑 비슷하게 가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 자율동아리에서 해서 학생부에 기재는 안 됐지만 자기가 자율동아리에서 했던 활동들을 자기소개서 뽑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찬스가 탈락된 겁니다. 물론 면접 때 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율동아리보다는 정규동아리에 관심 갖는 게 좋습니다. 네,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은 원래 의미가 없었는데 지금은 더더욱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숫자만 잘 채우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로진학 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이 네 번째 진로진학 활동입니다. 진로진학 활동에서는 이 항목을 잘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진로진학 활동을 학교에서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 강의를 들었는데 그거 저의 진로 선생님 진로의 방향도 아니고 그냥 듣고 왔어요. 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잘 보시죠. 특기 진로 희망 관련 학생들의 자질을 쓸 수도 있고 선생님께서 이 세 번째 거 제일 중요합니다. 학생, 학부모와 진로 상담을 한 결과 기록이 가능합니다. 다시요. 학생, 학부모와 진로 상담을 한 결과 기록이 돼요. 근데 우리 언제 상담하죠? 이번 주, 다음 주 상담하시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담임 선생님과 상담할 때 뭐가 되게 중요하다? 우리 친구의 진로 방향과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어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학생부에 꼭 기재 부탁드려요까지 플러스 알파가 아주 좋겠죠. 네, 핵심입니다. 포인트입니다. 네, 어, 네, 그래서 현재는 이런 식으로 자유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3개만 기재되고, 네, 봉사활동 기재가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창의적 피청 활동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동 봉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자율활동은 자기가 하는 활동이 있고 임원 활동을 했다면 개별적인 특성이 보여야 된다. 동아리 활동은 무조건 진로에 관련된 거 1번, 그게 아니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한번 다른 친구들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거 2번. 그리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간만 잘 채우자. 진로 진학 활동은 선생님과 계속 상담을 해서 진로 희망 사항이 아니라 그걸 가렸을 때 진로 진학 활동에서 충분히 진로에 대한 것을 유추해낼 수 있도록 적히는 게 핵심이다. 되셨죠? 그래서 사실 학생부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항목 3개를 고르시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입시에서는 창의적 체험 활동, 세부능력 특기사항, 행동 특성의 종합 의견 이렇게 3개로 딱 확정 지어진 게 거의 고정입니다. 네, 그래서